안녕하세요. 저는 유품 정리사로 일하고 있는 박규호입니다. 제 직업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많이들 물어보세요. 유품 정리사가 뭐 하는 일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돌아가신 분들의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수많은 분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남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버릴 것이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생전 물건을 정리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시고 결국 그 짐은 가족들에게 남겨집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며 당황하고 때로는 슬픔보다 부담을 먼저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유품 정리를 하면서 수많은 유가족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60세 이후의 삶을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해 버려야 할 7가지 물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소중한 것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리를 결심했다가도 쉽게 포기합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서, 추억이 담겨 있어서 버리려니 아깝다 같은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수많은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결국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삶을 가볍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보다 무엇을 정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리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언젠가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정작 필요한 것을 찾기도 어렵고 집은 좁아지고 우리의 삶의 질은 낮아집니다. 반면 정리를 잘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정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7가지 정리해야 할 물건들은 단순히 집을 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정리해야 할 물건 첫 번째는 창고 속 오래된 보관품입니다. 60대 이상 분들의 집을 방문하다 보면 창고나 다락방에 30년 이상 된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결혼식 때 받은 선물, 오래된 기념품, 여행지에서 사온 장식품 등이 있죠. 많은 분들이 언젠가 쓸 날이 올 수도 있다며 정리를 미루지만 실상은 잊혀진 채 먼지만 쌓여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72세 여성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락방에는 결혼식 때 받은 고급 도자기 세트, 자녀가 어릴 때 사용했던 장난감, 심지어 해외여행지에서 구매한 기념품들이 박스째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걸 사던 순간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버릴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박스를 개봉한 것은 15년 만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오래된 물건들이 집안을 점점 더 비좁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간이 좁아지면서 동선이 불편해지고 필요한 물건을 찾는 것도 어려워졌죠. 결국 그녀와 함께 하나씩 정리해보니 실제로 보관할 필요가 있는 물건은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쓸모없어졌거나 그녀 자신도 존재를 잊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창고 속 물건을 정리할 때는 다음 질문을 해보세요. 이 물건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이 언제인가? 만약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물건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먼저 정리 기준을 명확히 하세요. 이 물건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이 언제인가? 이 물건이 지금 내 삶에 꼭 필요한가?
이 물건이 없어진다면 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까? 이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용 가능하지만 내가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이라면 지역 복지관이나 자선단체, 중고마켓 등을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부서지거나 너무 오래되어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폐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이라면 환경을 고려해 분리수거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동시에 우리 주변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할 때는 단순히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후에는 공간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비운 후 남은 물건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하면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꼭 필요한 것만 남겨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고나 다락방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많다고 해서 무작정 쌓아두기보다 각 물건의 용도를 분명히 하여 접근하기 쉽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계절별로 사용하는 물건은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서류나 사진처럼 보관이 필요한 물건은 방수 처리된 박스나 서랍을 활용하면 보관이 용이합니다. 또한 정리를 마친 후에는 앞으로 불필요한 물건이 쌓이지 않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물건을 들릴 때는 정말 필요한가? 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정리의 날을 정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쌓여가는 물건들을 미리 관리할 수 있어 더 이상 불필요한 짐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볍고 편안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남은 인생을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정리해야 할 물건 두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주방용품입니다. 주방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주방기기나 거의 쓰지 않는 냄비, 접시, 오래된 전기밥솥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음에는 필요해서 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기기들이 생기고 결국 한두 번 쓰다가 구석에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72세 남성의 집에서는 부엌 한쪽 구석에 15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믹서기와 전기밥솥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다시 쓸 날이 올지도 모른다며 버리지 않고 보관해왔지만 사실 그 믹서기의 칼날은 이미 녹이 슬어 있었고 전기밥솥은 코드가 손상되어 작동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건 비싼 거라서 버리기 아깝다라며 손을 떼지 못하셨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함께 주방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들은 실용성이 없으면 짐이 된다는 사실을요. 오래된 주방기기를 정리하고 나니 요리를 하는 공간이 훨씬 넓어졌고 물건을 찾기도 쉬워졌습니다. 주방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조미료, 10년 넘은 프라이팬, 손잡이가 부서진 냄비 등은 위생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주방기기는 전력 소비도 많고 고장이 나면 화재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주방을 정리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먼저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라면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비슷한 기능을 하는 물건이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한 물건들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깨끗하게 사용한 주방기구나 냄비, 접시 등은 지역 복지관이나 기부단체에 전달하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반면 손상되거나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물건들은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후에는 남은 물건들을 사용하기 쉽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주방기기는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배치하고, 사용 빈도가 낮은 물건은 수납장을 활용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방용품을 구입할 때는 정말 필요한가? 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물건과 기능이 겹치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물건이 다시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방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 저녁 요리를 준비하기 전에 싱크대 주변과 찬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깨끗하고 넓어진 주방에서 더욱 즐거운 요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정리해야 할 물건 세 번째는 너무 크거나 불필요한 가구입니다. 집을 넓게 쓰고 싶은데 오래된 대형 가구들이 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가구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공간 확보 때문만이 아닙니다. 안전 문제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많은 가구들이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무게가 실리고 구조적으로 약해지거나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높은 장식장이나 묵직한 옷장은 지진이나 작은 충격에도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68세 여성분의 집에서는 1970년대에 구입한 장식장이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장식장은 당시 유행했던 화려한 나무 조각이 새겨져 있었고, 내부에는 오래된 도자기, 크리스탈잔, 여행지에서 사온 각종 장식품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식장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거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었으며, 내부 물건들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장식장 앞에는 추가로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어서 이동 공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래된 가구라 정이 들어서 버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장식장 안의 물건들은 몇 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와 함께 장식장 안의 물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아끼는 몇 가지 유리잔과 가족 사진이 담긴 액자들은 따로 보관하고, 나머지 장식품들은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식장 자체도 지역 복지관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장식장이 사라진 후 그녀의 거실은 한층 넓고 밝아졌으며, 공간이 정리되자 이제야 집이 숨을 쉬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구를 정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이 가구가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장식장, 책장, 서랍장 같은 큰 가구 안에 있는 물건들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가구 자체도 불필요한 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가구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가구가 너무 커서 방을 좁아 보이게 만들거나 동선을 방해하고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가구를 정리하면 남은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집이 더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좁고 복잡한 공간은 넘어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거실이나 침실을 넓고 여유롭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를 정리할 때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모든 가구를 없애려 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먼저 거실, 침실, 주방 순서로 한 공간씩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가장 큰 가구부터 점검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가구부터 하나씩 없애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된 공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공간이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의 편리함과 쾌적함도 함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번 집안의 가구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정리해야 할 물건 네 번째는 입지 않는 옷과 신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타일이 변하고 체형도 달라지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20, 30년 전의 옷을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살이 빠지면 다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유행이 돌고 돌아 언젠가 다시 입을 날이 올 것 같아서, 추억이 깃든 옷이라서 등 다양한 이유로 옷장 속에 그대로 남겨두죠. 하지만 이렇게 쌓여만 가는 옷들 때문에 정작 지금 필요한 옷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66세 남성의 집에서는 20대 때 입던 정장을 여전히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정장뿐만 아니라 30년 전 구입한 청바지, 젊은 시절 유행했던 화려한 프린트 셔츠까지 다양한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죠. 문제는 체형이 변해 더 이상 맞지 않는 옷들이었고, 심지어 어떤 옷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색되고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옷들에는 내 젊은 시절의 기억이 담겨 있어서 버릴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와 함께 옷장을 하나씩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입은 옷과 그렇지 않은 옷을 분류했습니다. 놀랍게도 옷장의 70% 이상이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보관해온 옷을 한 벌 한 벌 살펴보며 추억에 잠기셨지만 결국은 이 옷을 다시 입을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셨고 대부분의 옷들을 정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옷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나에게 맞는 옷만 남기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앞으로도 입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용성과 현재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옷장을 열고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입었던 옷과 입지 않은 옷을 분류합니다.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다시 입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정리 대상이 됩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옷이라면 유행도 변했고 체형도 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감히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념 옷이나 가족이 남겨준 옷 등은 소량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한 옷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깨끗한 옷들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의류 재활용 센터에 기부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옷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태가 좋은 브랜드 옷들은 중고 마켓을 활용해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낡거나 손상된 옷들은 과감히 폐기하거나 걸레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정리한 후에는 앞으로 불필요한 옷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옷을 구입할 때 기존에 있는 옷과 비슷한 옷이 아닌지, 정말 자주 입을 옷인지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옷장을 점검하면서 필요 없는 옷들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이상 옷장이 꽉 차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옷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입을 옷들만 남기면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 시간이 줄어들고 옷장을 열 때마다 정리된 느낌을 받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불필요한 옷을 정리하면 새 옷을 구입할 때도 더 신중해지고 불필요한 소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옷장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옷만 남기고 정리하는 순간 당신의 삶도 한층 가벼워질 것입니다. 정리해야 할 물건 다섯 번째는 안 쓰는 취미 용품입니다. 젊었을 때 즐겼던 취미지만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미 생활은 우리 삶에 즐거움을 주지만 그 취미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관련 용품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 곳곳을 차지한 낡은 골프채,
먼지가 쌓인 그림 도구, 사용하지 않는 악기, 무거운 공구 세트 등은 결국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방문했던 한 67세 남성의 경우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골프를 즐겼고 50대 후반까지만 해도 주말마다 필드에 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골프를 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골프채는 10년 넘게 창고에 방치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골프채 한 세트가 아니었습니다. 골프 가방, 공, 골프화, 다양한 장비들이 창고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다시 나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물건들을 정리하지 않았지만 결국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골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리를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골프채와 관련 장비들을 지역 골프 동호회에 기증하면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취미용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추억이 담긴 것들이기에 쉽게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취미용품은 결국 쌓여가는 먼지와 함께 불필요한 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경우 용품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취미용품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태가 좋은 물건이라면 중고 마켓을 활용해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복지관이나 학교, 동호회 등에 기증하면 취미를 새롭게 시작하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악기나 그림 도구는 어린이 재단이나 문화센터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너무 낡아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용품을 정리한 후에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물건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는 장비를 한꺼번에 구매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용품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물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취미용품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취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심사를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물건을 정리하면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집안을 둘러보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취미용품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해야 할 물건 6번째는 책장 속 먼지 쌓인 책입니다. 책장은 우리 삶에서 지식과 기억이 쌓이는 공간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리가 가장 어려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모아둔 책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시 꺼내 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오래된 교과서, 전공 서적, 논문, 잡지 같은 것들은 언젠가 다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계속 쌓여만 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 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손이 가지 않게 되고 결국 책장 한편에서 먼지만 쌓이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방문했던 70세 남성의 경우 집에 책이 너무 많아 책장이 4개나 있었고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책을 좋아해 다양한 서적을 모아왔고 은퇴 후에도 독서를 즐기겠다는 생각에 책을 계속 보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눈이 침침해지고 장시간 독서가 어려워지면서 점점 책을 읽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책들은 단순한 보관물이 되어버렸고 그중 상당수는 20년 이상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책들이었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 공부했던 교과서와 논문들은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정보가 낡아져 활용 가치가 없었고 수십 년 된 잡지들은 표지가 바래고 페이지가 누렇게 변색된 상태였습니다. 책 정리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책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간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책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필요한 책만 남기는 것입니다. 특히 교과서, 전공서적, 논문 같은 것들은 정보가 빠르게 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이나 새 책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 가치가 있는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다시 읽을 가능성이 없는 책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상태가 좋은 책들은 중고 서점이나 온라인 중고 마켓을 활용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문학 서적이나 실용서, 자기계발서는 수요가 높아 쉽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도서관이나 복지관, 학교 등에 기증하면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거나 훼손된 책들은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로 된 책들은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분리수거를 통해 환경을 고려한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책장을 정리한 후에는 앞으로 불필요한 책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책을 살 때는 기존에 있는 책과 비슷한 내용이 아닌지, 도서관에서 빌려 읽을 수 있는 책인지 먼저 고려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책장을 점검하여 읽지 않는 책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책 정리의 날을 정해 내가 정말 읽을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을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책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장을 정리하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만 남게 되고 더 자주 책을 꺼내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책이 쌓이지 않으니 새로운 책을 구입할 때도 더 신중해지고 책이 주는 즐거움을 더욱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책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3년 이상 펼쳐보지 않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책만 남기고 정리하는 순간 당신의 공간과 삶도 한층 가벼워질 것입니다. 정리해야 할 물건 7번째는 과거의 흔적입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이지만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은 우리에게 소중한 기억을 남겨주지만 때로는 현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오래된 편지, 옛 연인의 사진, 다이어리, 기념품 등은 감정적으로 정리하기 가장 어려운 물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집착이 현재의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제는 그 기억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65세 여성의 경우, 그녀는 40년 전 헤어진 연인의 사진과 편지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걸 보면 젊었던 시절이 떠올라서 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편지와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도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들은 그녀의 감정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저와 함께 사진과 편지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마음속에서 그 추억을 놓아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완전히 버리기가 어렵다면 디지털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사진이나 편지는 스캔하여 컴퓨터나 클라우드에 보관하면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기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둘째, 기념품 중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지에서 사온 수십 개의 기념품 중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면 공간도 확보되고 기억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말 버리기 어려운 물건이라면 그것을 정리할 의식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편지를 읽고 마지막으로 그 감정을 정리한 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다고 해서 그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면 남은 것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면 현재와 미래를 더욱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집안을 둘러보고 오랫동안 보관만 하고 있는 과거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할 용기를 내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 짐은 결국 사랑하는 가족들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수많은 유품 정리를 하면서 남겨진 물건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종종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남겨진 물건이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기보다는 부담과 혼란의 무게로 다가오는 현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직접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배려다라는 사실을요.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그리고 남겨질 가족들을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줄이고 가볍게 살아갈수록 남겨진 이들에게 더 많은 여유와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정리하는 지혜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하루 15분씩만 투자해 한 가지씩 정리해 보세요. 정리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가볍고 행복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정리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